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네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예상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앞에 신소재랑 중력은 풀이를 다 했어요. 다 했고, 시간 관계상 운동량과 충격량, 특히나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물리 파트인데, 요거 풀이를 좀 하고, 여러분이 시험에 좀 도움 될 수 있도록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 준비할 때 선생님이 내준 프린트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우선 이걸 다 하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뭐 준비한 교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인강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에 먼저 충실하고 학교 수업 내용물을 마스터한 다음에 다른 공부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쭉쭉 내려가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문제 1번부터 쭉 보면은 13번까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3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관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관성에 대한 문제고, 문제를 읽어보면 기차랑 승용차 중에 기차가 멈추기 힘들다, 시간이 길다라는 것을 내가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은 거야. 실제로 기차랑 승용차로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미니멈하게 실험을 해보는 건데, 이제 가설은 뭐냐면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라는 거고, 이게 관성의 어떤 정의죠. 이제 원래 관성이라는 게 물체가 계속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그게 질량이 클수록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자석, 전자석인데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석을 설치해 놓고 쇠구슬을 굴립니다. 그럼 쇠구슬이 자석 쪽으로 약간 꺾이면서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석이 강하다든지 쇠구슬이 좀 작으면은 자석에 달라붙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이제 이걸 실험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밑에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이를 한번 골라보세요. 그래서 내가 조작하고 싶은 거는 기차랑 승용차니까 기차랑 승용차는 질량이 달라요. 그래서 질량을 조작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이 유지해줘야 되는 거는 통제시켜야 되는 거는 자석의 세기겠죠. 자석을 다르게 하면 의미가 없고, 자석이 똑같을 때 실험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전자석의 세기가 통제 변인이 되겠고,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이제 휘어지는 정도가 결과가 되겠지. 그래서 당연히 질량이 큰 쇠구슬은 덜 휘어지겠죠. 원래대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다. 다음. 자, 이거는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실험인데요. 보통 이런 실험 많이 하죠. 자동차를 출고하기 전에 또는 자동차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이 자동차가 충돌에 비해 안전한지 이런 실험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이는 세 개가 다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라고 했는데 범퍼나 에어백이나 안전띠에 대한 설명을 해보라는 거지.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시간을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범퍼는 사실은 많이 찌그러질수록 좋은 범퍼예요.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찌그러지는 시간이 길수록 우리가 받는 그 힘은 줄어들거든. 사람이 덜 다쳐요. 그래서 범퍼라는 거는 나중에 뭐 여러분이 공부하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운동량의 변화가 이제 일정할 때, 조절할 수 없을 때 이 충격량도 조절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범퍼가 찌그러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시간이 길다면 힘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서 힘의 크기를 조절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범퍼는 사실 길수록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타고 다니는 차 같은 건 범퍼가 작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범퍼가 길고 뒤에도 긴 차들이 좀 안전할 수 있겠다. 차는 사실 클수록 좀 안전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복이고, 에어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백은 또 폭신폭신하게 이제 약간
단단하게 부딪히는 게 아니고 에어백이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해주지. 그래서 맨 자동차 앞에 부딪히는 것보다 에어백이 부딪히는 게 조금 덜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범퍼의 원리랑 똑같아요.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죠. 맞다고 볼 수 있겠지. 에어백.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안전띠는 인체 모형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안전띠는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거는 뭔가 시간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갑자기 자동차가 충돌하면 멈추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멈추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관성이 작용하고 있고, 특히나 달리고 있을 때 이제 작용하는 거는 이제 운동 관성이죠. 그래서 안전띠랑 관련된 거는 이제 관성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이야기고 정답은 니은 디귿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어떤 안전장치가 세 가지가 있다면 두 가지는 뭔가 시간을 조절하는 거고 하나는 관성을 운동 관성 때문에 이제 착용하는 안전띠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뭔가를 뱉어내요. 그죠? 빨대에 뭔가 콩 같은 걸 넣고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장난치고 이런 것 같은데. 실험인 건데. 자, 보면은 여기 있던 이제 어떤 발사체를 이까지 날리고 그다음에 여기 있던 발사체를 여기 바로 앞으로 날립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입으로 막 불어서 뱉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이게 발사체를 되게 멀리 날리고 싶어. 그럼 이제 엄청 각자 뱉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폐활량으로 뱉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똑같은 힘으로 발사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비슷한 어떤 세기로 콩 같은 거를 이제 발사를 시키는 거지. 그런데 그거랑 관련된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고 내가 똑같은 힘으로 발사를 시켰다면은 A 같은 경우는 좀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계속 내가 바람을 계속 불어줄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불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시간이 좀 길어요. 시간이 길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짧아요. 툭 하면 끝나버리죠. 시간이 짧아요. 내가 힘을 많이 줄 수는 있지만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한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면적들이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죠. 왜냐하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충격량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봤을 때 충격량은 우리가 보면은 F 곱하기 I는 F 곱하기 T란 말이야. 근데 지금 F는 똑같은데 T가 큰 게 충격량이 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받은 게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충격량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넓은 거, 시간이 뿡, 투한 게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을 짧게 받은 게 B가 될 거예요. 보니까 나의 최고 힘은 똑같네. 나의 폐활량은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억을 보면은, 면적은 충격량이다. 왜냐하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지금 우리가 이거 계산을 할 수 없어요. 곡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적분을 배워야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I 면적이 충격량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P가 아니고 Q죠. 위에서 찾았고요. 그 다음에 빨대를 빠져나온 순간 발사체의 속력은 어디서 빠를까? 당연히 충격량을 더 많이 받은 A에서가 운동량이 크겠죠. 빠르겠다. 왜냐면은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은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정답은 일단은 3번이고요. 제 속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질량은 변하지 않거든. 내가 콩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콩의 질량이 변하진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B 경우가 있다고 치면은 속도 변화가 큰 쪽이 더 큰 거야.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B는 뭐 이게 별로 크게 증가 안 했죠.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예시로 소총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 대포의 포신이 막 길고 총도 권총보다는 소총이 위력이 세요. 소총이 되게 그러니까 군인들 쓰는 K2나 뭐 M16 이런 거 선생님도 이제 써봤거든요. 그런 거 되게 길어요. 400m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더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격할 때 250m씩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어떤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나중에 빠르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과 같다. 이런 걸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13번이 아니고 3번이죠, 3번.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서. 자, 그 다음 점점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뭐 제 녹화 방송이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 모르는 문제만 보면 됩니다. 4번 문제 보면은 똑같은 물체가 똑같은 속도로 와요. 그러면은 질량 M의 물체가 V라는 속도로 달려옵니다. 달려서 벽에 부딪혀요.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정지합니다. 그래서 정지했다. 운동량이 처음에는 MV에서 나중에는 0이 되네요. 처음에는 MV에서 나중에는 0이 됩니다. 똑같네? 이거 왜 낸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걸린 시간은 가에서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조금 이제 좀 두껍지가 않죠. 그래서 가는 조금 퍽 들어가면서 이제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에서 충돌 시간이 길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둘 다 같죠. MV에서 0이 됐으니까. 사실은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준 거기 때문에 0에서 MV를 빼준 거고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MV가 되는 거예요. 크기는 방향이 없죠. 그래서 MV가 되고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또한 둘 다 MV이기 때문에 같아요. 근데 장리 크니 했으니까 틀린 이야기고 그리고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가랑 나 둘 다 충격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FT가 똑같은데 가에서는 시간이 길다고 했고 나에서는 시간이 왜 이렇게 할게요? 짧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제 평균 힘은 F가 평균 힘이거든요. F는 가에서가 좀 작고 나에서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지. 가에서 좀 힘이 작았다. 가가 좀 안전한 충돌이었다. 그죠? 근데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절대 운동량 개별로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가 계속 시험에 나오지 모의고사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이 뭐 물리를 하게 된다면은 계속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두 개가 항상 결합돼서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하거든. 뭐 아까 봤겠지만은 뭐 자동차의 안전장치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나름 고난이도 문제예요. 모의고사 20번 문제였으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좀 고민을 해서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자, 이 문제는 뭐냐면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일정한 속력 10m/s로 운동하던 2kg이 물체에 밑에 이 녀석이죠. 힘을 작용한답니다. F인 힘을 작용해서 나중에 속력을 구하래. 그러니까 10m/s로 달립니다.
그럼 내가 10m/s로 달리는 걸 땡겨줬어. 내가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 밀어주면 난 더 빨라질 거야. 뭔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당기면 더 빨라진단 말이야. 적어도 10보다는 다 빠른 값을 가지고 있어. 답을 봤을 때.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것 또한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로 푸는 거예요. 이게 각각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가에서 운동량이 얼마냐면 운동량이 처음에는 이제 2 곱하기 10이니까 20kg m/s예요. 숫자만 보면 20이죠. 20. 단위는 맞고. 얘가 어떻게인가 변할 거야. 운동량이 증가할 건데 얼만큼 증가할 거냐고 물어보면은 오른쪽에 그래프에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사각형의 면적은 F 곱하기 T잖아요. 근데 힘이 20이고 시간이 2고 그래서 이게 40 뉴턴 세크가 나와.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40만큼 충격량을 받았다는 소리죠.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얘는 40만큼 운동량이 플러스 된 거야. 그러니까 운동량이 20에서 40으로 변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40이 아니라 20에서 플러스 40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60kg/s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20의 어떤 운동량을 가지다가 나중에는 60의 운동량을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 질량은 계속 2kg으로 똑같으니까 P는 MVP 공식에서 운동량이 60이고 질량이 2kg이니까 속도는 30이 되겠다. 30m/s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5번 같은 문제가 실제적으로 운동량과 충격량을 계산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도 이용한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식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6번 문제는 안전장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죠? 요즘에 뭐 사고도 많이 나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헬멧 안 써서 다치고 뭐 이런 사람도 많고 뭐 자동차도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뉴스는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들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둘 다 안전모랑 범퍼는 우리가 아까 봤잖아. 아까 봤는데 이거 이제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시간을 늘려서 힘을 잡게 하는 장치죠. 근데 안전모는 안전모 여러분 안 써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안전모는 안쪽에가 되게 뽀송뽀송하게 돼 있어. 바깥은 딱딱하지만 안쪽에는 스펀지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증가시켜서 힘을 감소시키는, 시간을 증가시켜서 힘을 감소시키는 이게 뭐냐면 충격을 흡수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 충격 흡수한다는 게 힘을 작게 받는다는 소리야. 어떻게 흡수? 막 공 같은 거 이렇게 빼면서 받잖아. 시간 늘리면서 충격을 흡수한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한다. 맞고. 그 다음에 충돌 시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장치이다. 이제 이거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격량이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은 운동량의 변화는 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100이란 이제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하던 물체가 나중에 충돌하고 나면은 운동량이 0이 되거든. 뭐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내가 조절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저 운동량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거는 충격량도 조절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럼 충격량을 감소시킬 수가 없어. 대신 이제 운동량이 똑같고 충격량도 똑같다고 친다면 이제 시간을 늘려서 힘을 감소시켜줘. 충격량이 아니라 이거를 충격력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평균 힘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격력이란 단어랑 어디 뭐 교재 같은 데 보면 충격량이랑 헷갈려서 틀리는데 충격력이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수능에서는 충격력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고 평균 힘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균 힘이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디귿이 좀 헷갈리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모의 실험에 대해서 학생이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 보면 범퍼도 있고 안전띠도 있고 에어백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A. 범퍼는 충격을 받는 시간을 증가시켜 주니까 학생의 A는 틀렸고, 에어백은 힘의 크기를 크게 해준다. 어우, 안 되겠죠? 힘의 크기를 작게 해주고, 안전띠는 튀어나가는 거를 방지시켜 준다. 그래서 C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또 비슷한 문제네요. 네, 계속 반복이에요. 네. 이제 시간을 길게 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작게 만드는, 평균 힘이란 단어가 나오죠. 평균 힘을 작게 만드는. 그러니까 뽀송뽀송한 걸 찾으면 돼요. 뽀송뽀송한 거. 우리 체육 시간에 매트 쓰죠. 수행평가할 때 썼나요? 뽀송뽀송한 거. 보호대, 이것도 우리 이제 뽀송뽀송 합니다. 나름 뽀송뽀송하고. 범퍼는 뽀송뽀송하진 않지만 충돌 시에 약간 찌그러지는 거죠. 벽돌보다는 뽀송뽀송한 존재예요. 찌그러지고 눌러지고 시간이 길어지는. 그래서 뭐 기억, 니은, 디귿. 자동차가 되게 단단한 것 같지만 그 알루미늄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톡 치면은 막 들어가고 이래요. 생각보다는 엄청 단단하지 않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찌그러지도록. 자, 그 다음에 보기만 해도 좀 무서운 문제예요. 와, 이거 뭐지? 무슨 T도 나오고 S도 나오고. 자, 보자. 읽어봅시다. 아까 풀었던 문제랑 그림은 비슷해요. 벽에 충돌해서 멈추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충돌해서 정지합니다. 근데 그거를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에서 나타냈고 충돌 시간과 면적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시간 t라고 둔 게 이제 타임인 거고 면적은 s라고 둔 게 surface. 네, 둘러싸고 있는 면적을 불러서 surface라고 하죠. s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면 되고 영어 뜻은 충돌 시간 동안 어떤 맞는 거를 골라보라.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은 mv에서 0까지 감소하죠.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운동량이 mv에서 0이 됩니다. 선생님 m도 없고 v도 없는데요. 내가 이제 임의로 준 거죠. 일정한 속력이라서 v라고 둔 거고 질량은 그냥 모르니까 m이라고 둔 거예요. 그러면 뭐 문제 없죠. 네. 그 다음에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그러니까 이 친구가 충돌을 해요. 그러면 벽에다가 박잖아. 근데 박을 때 이제 이렇게 S라는 충격량을 받았대요. 어디 있니? 네. 충격량을 받았고 잘 보면은 얘가 이렇게 충격을 줍니다. 벽한테. 그럼 벽도 이 친구한테 충격량을 줘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죠. 네, 주고받는 거고 화살표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할 거고. 그래서 주고받는데 그 크기가 같아요. 방향은 반대고. 그러니까 벽이 왼쪽으로 충격을 주니까 얘는 딱 멈춘 거야. 벽한테 충격을 주고. 벽은 고정되어 있는 물체니까 뭐 변화가 없지. 조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SS.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은 충격량도 방향이 있거든. 왼쪽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S라고 치고 절대값 씌워서 S인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공식을 써야 돼요.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 평균 힘 구하라고 하면은 FT 아일랜드 공식 써야 되겠죠? I는 FT 적어놓고, 그래서 내가 F를 구하고 싶은데 문제에서 얘를 T라고 줬고 얘를 S라고 줬기 때문에 F는 T분의 S. 정답은 네, 맞네요.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됐죠? 그 다음에 뭐 몇 개 안 남았네요. 와, 또 엄청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또 나왔네요. 읽어봅시다. 그림 가와 나가 있는데 가는 또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한 운동하는 물체 A, B가 충돌해서 정지합니다. 둘 다 정지했죠. 정지라는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충돌하면서 뭔가 서로 받는 충격량이 달라요. 아까는 같았나요? 아까 하나밖에 없었죠. 네, 같았던 거 아까 이제 이거죠. 이 문제죠. 이 문제. 이 문제가 같았었고 이 문제보다 조금 어렵지. 지금 푸는 게. 그래서 얘는 뭐지? 면적이 다르다. 충격량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B가 충격량이 더 컸다. B가 충격량이 더 컸다.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유추할 수 있는 게, B가 더 빠른 속도로 출발했겠구나. 질량이 지금 빠른 속도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질량이 안 나와 있죠. 질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애초에 B가 더 큰 운동량을 가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운동량의 B가 2대3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걸린 시간도 달라요. 운동량, 그러니까 충격량, 다시 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을 잘 써가지고 정리를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각각 A, B, A, B라고 할 때 비교를 해보세요 라고 했지. 해보자. I, A랑 이렇게 하자. I, B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A는 충격량이 여기 보이는 게 충격량이잖아요. ES죠. 검은색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B는 위에 보이는 대로 저 그래프의 면적이니까 3S예요. 그럼 이제 B가 더 크죠. B가 더 큰 거를 고르면 4번이랑 5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제 I는 FT에서 FT 이렇게 적을 건데 그대로 적으면 안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걸 적어줘야 돼. 그래서 얘는 FA라고 적어주면 되고 T는 실제로 A는 T가 T죠. 그대로 T라고 적어주면 되고 B 같은 경우는 FB라고 적고 시간이 2배 걸렸네. 2T라고 적어주면 돼. 그래서 이 두 개 관계를 이용해서 FA는 T분의 ES가 나오고 FB는 2T분의 3S가 나와요. 숫자로 따지면 인거고 숫자로 따지면 1.5인 거니까 FA가 더 크죠. 그래서 FA가 더 큰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거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래프를 보세요. 누가 힘이 더 큰 것 같아요? 얘가 더 높잖아요. 맞아. 얘가 평균 힘이 더 높이 있어요. 평균은 어떻게 잡냐면 이 곡선에서 이 그래프에서 이 중간쯤 잡아주면 돼요. 이게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이 그래프에서 이 중간쯤 딱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평균을 비교했을 때 A가 더 높은 곳에 있어.
때려 맞히기인데 사실 이게 뭐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프가 정확하다면. 근데 좀 찝찝하면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지. 밑에처럼. 뭐 시험에서는 계산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너무 믿을 필요는 없는데 보통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려워 보였으나 별거 없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야구 선수가 공을 받는데 두 명이 아니고 한 명이 이제 두 번 실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공을 운동량이 같은 야구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애초에 날아올 때 공이 이렇게 MV로 날아오고 얘도 MV로 이렇게 날아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A 친구는 손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B 친구는 손을 이제 빼면서 받고 있죠. 그럼 당연히 빼고 있는 친구가 덜 아프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 이제 공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둘 다 어차피 MV에서 정지합니다. 정지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에서 넓이가 같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운동량이 같기 때문에 P랑 Q가 이루는 면적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문제에서 안 알려줘도. 그럼 누가 더 이제 아픕니까? A가 더 가만히 공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러면 진짜 아플걸요. 팔꿈치랑 다 나갈 텐데. 이게 A인 거고. 네. 얘가 B인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을 보면 A는 공을 되게 퍽 하고 받은 거고, B는 뽕 하면서 이제 시간을 길게 받은 거죠. 문제를 풀어보면은 A의 그래프는 P이다. 위에 보니까 맞죠. 그다음 충격량의 크기는 같죠? 네, 같다. 같고 평균 힘의 크기는 그래프를 봤을 때 A에서가 더 크죠. 네, 그래프만 봐도 되고 계산해봐도 되겠죠. 계산할 딱히 없는데 문제 시간이 짧으니까 힘이 크지 않겠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여러분 뭐 풀로 안 들어도 되죠. 모르는 건 보면 되고 아까랑 똑같은 문제 또 나왔네요.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평균 힘이 작아지는 골라보세요. 폭신. 네, 이런 것들 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보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충격량도 조절할 수 없으니까 충돌 시간과 충격력 또는 평균 힘을 조절하는 장치들이구나. 뭐 이제 집에 가서 설명해 주면 되겠죠. 엄마, 에어백의 원리가 뭔 줄 알아? 이러면서 하지 마세요. 혼자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이제 마지막 문제라서 신나네요. 13번째, 13번 문제. 이제 모의고사 20번으로 나오면은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보기만 해도 좀 무섭죠. 이 문제가 이만큼 되니까. 자, 이거는 뭐 골프인지 하키인지 모르겠지만 스틱으로 공을 칩니다.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고 결론은 힘을 구하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네모네모 안에 있는 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힘이죠. 뉴턴인 걸 보니까 힘이고 기억이 이제 충격량이죠.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숫자가 뭔지 찾으면 되는데 내가 뭔가를 1kg짜리를 쳤는데 10m/s로 운동하더라. 내 힘은 20분의 1초 동안 되게 짧은 순간 봤잖아요. 0.05초. 100분의 5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곡선이 만드는 면적,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0에서 10이 된 거죠. 10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10 뉴턴 세크라고 하면 되겠지. 충격량 단위니까요. 특히나 이 세크는 이제 소문자예요.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할 때는 충격량은 이제 FT니까 두 개 중에 I가 10이고 T가 20분의 1이니까 따라서 F는 10 곱하기 20, 200 뉴턴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0이랑 200이 있는 거. 이거 되겠네. 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뒤에 답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소재 문제도 풀어보고 중력도 풀어보고 운동량, 충격량, 관성도 있는 거예요. 풀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1학년 성적이 은근히 나중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요즘에 3학년 성적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 1, 2학년 내신으로 대학 가니까 지금 1학기 기말 열심히 해서 중간 점수 좀 뒤집을 수 있도록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